네,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찌감치 짐을 싸고 돌아갈 것이다. 첼시의 무리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무리뉴 감독, H조에서 벨기에와 러시아가 16강에 오를 거라는 평가까지 보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축구공 누구에게나 둥글듯이 승부는 필드 안에서 나는 거겠죠. 우리 대표팀 이런 말들에 연연하지 말고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요. 스포츠24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빅매치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시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설 벨기에가 스웨덴과 평가전에서 막강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슈팅을 스웨덴이 먼저 개시했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룩셈부르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벨기에의 루카쿠가 이번에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한 중거리 선취골이었습니다. 벨기에 공격의 또 다른 핵 아자르도 쐐기골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했습니다. 벨기에는 이후에도 강한 압박과 쿠르투아 골키퍼의 선방으로 2대0 완승을 지켜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과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알제리도 승리했습니다. 알제리의 선제골은 전반 13분 만에 나왔습니다. 상대팀 아르메니아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두 번째 골도 내줬습니다. 길라스의 골이었습니다. 전반 종료 3분 전 알제리의 골이 또 터졌습니다. 이슬람 슬리마니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사르키소프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축 선수가 제외된 경기였지만 알제리는 강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죠? 3년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야구를 대표해서 이경재 기자, 축구를 대표해서 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굉장히 커플 룩인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맞붙을 팀들에 대한 평가전이 속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는 원정 8강이었는데 가능할까요? 이경재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8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목표는 16강이라고 했는데 일단 최소한 우리 선수들이 예전에 월드컵 대표에 비해서 그 상대팀을 만났을 때 주눅 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젊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유럽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눅 드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조가 다 강한 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흔히 말하는 전통의 강호 있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이런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어떤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스타일이죠. 강한 압박이라든가 체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조직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정말 홍명보 감독의 말처럼 원팀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한 말씀 충고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이 볼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를 좀 무너뜨리는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축구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조직력을 좀 다지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들어봤고요. 이달은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입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알겠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가나전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LG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팀 하위권에 있어요. 네, 두 팀 팬들 올 시즌에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은 두 팀 모두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기아부터 좀 살펴볼게요. 기아는 지금 선발과 불펜의 불균형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현종과 홀튼의 최강 원투펀치 그리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죠. 김진우 선수까지 선발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센시오 가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5월에 불펜 방어율이 6점이 넘었고요. 또 블론 세이브 이기다가 불펜에서 경기가 뒤집힌 경우가 8경기나 됐습니다. 8경기 이겼더라면 지금 기아는 이 성적은 아니겠죠. 네. 김태형이 뭐 그나마 괜찮았다가 급격하게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승혁 선수와 신동섭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안정적이 못합니다. 한때는 기아 불펜에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그런 투수들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기주 선수라든가 손영민, 이범석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워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타선에는 최근에 이제 신고 선수죠. 김다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최근 타율이 5할을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기아로서는 좀 희망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G는 양상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조금씩 좋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삼성과 넥센이 잇따라 만나면서 위닝 시리즈를 다 내줬는데요. 팀 컬러 자체는 조금 이제 끈끈하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 요소인데 지난해 보여줬던 어떤 신바람을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기아전에서 이제 4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3연전에서도 최소 2승 1패 정도를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탈꼴찌를 넘어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설 수 있는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타자들이 기아전에서 타율이 괜찮은데요. 특히 이진영과 정희윤 선수가 기아전에서 4할이 넘는 그런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직은 좀 전력이 불안정한 모습이 많은데 저는 이번 경기는 기아가 조금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두 팀입니다. 기아와 LG, LG와 기아의 맞대결 3세판 예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예상평으로는 LG가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기자,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다라면서 단호한 한줄평을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낙동강 삼성에서 고전했던 기아가 한강 LG에게 화풀이를 할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원만 기자 역시 기아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거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넥센과 두산전을 살펴볼 텐데요. 선두권을 추격하느냐 아니면 중위권으로 떨어지느냐 어떻게 보세요? 네, 두산과 넥슨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팀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두 팀이 이제 만났습니다. 두산은 이제 활활 막 타올랐던 그런 불방망이가 6월 들어서 좀 식었죠. 그러면서 선두 삼성뿐 아니라 2위 이 엔스에게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산이 한참 잘 풀릴 때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홈런포가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터져졌는데 지금은 이제 홈런 소식도 좀 뜸한 편이고요. 선발이 계속 이제 불안했는데 이 마운드의 약점을 타선으로 잘 이제 메꿔 왔거든요. 근데 타격 사이클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도드라지게 이제 불거져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요일 SK전에서는 마무리 이용찬 선수가 9회에 나와서 네. 9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두산으로선 이 선발 투수들이 최소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넥센도 사실 최근의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고민 끝에 나이트 선수를 방출하고 또 기아에서 뛰었던 소사 선수를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 뭐 나이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산전에선 이제 4승 2패로 앞서가고 있는데 특히 1번 서원창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두산전에서 5할에 가까운 그런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만히 보면 두 팀 팀컬러가 굉장히 비슷해진 느낌인데 이번 네. 경기도 민병헌과 서건창의 어떤 리드오프의 대결 그리고 유한준, 박병호, 네. 강정호 그리고 두산에는 김현수, 칸투, 칸투. 홍성훈 이어지는 이 중심 타선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고 경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동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박병호와 강정호의 홈런포 변수가 좀 크다고 보고 넥센이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두산과 넥센의 싸움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웃을까요? 궁금하시죠? 3세판 체크해보시죠. 네, 3세판 예상으로는 두산이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호 기자, 타자들을 이원만 기자, 투수력을 칭찬하면서 두산의 힘을 실어주셨고요. 이경재 기자만이 5월에 힘을 너무 뺐다면서 두산이 불리할 것 같다는 평 주셨네요. 네, 안승호 기자의 한 줄 평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할 타율 두산, 한국형 투수들의 무덤에서 맞불, 뭐 이러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뭐 목동구장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네. 미국의
콜로라도 홈구장인 쿠어스 필드가 이제 투수들의 무덤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경기장의 이제 고도가 해발 1,600m 정도에 있어서 공기의 저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홈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으로 유명한데 목동구장은 이제 뭐 해발 고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장이 좀 작고요. 그렇죠. 이 홈런까지 이 펜스까지 거리가 아마도 마산구장 다음으로 이제 작은 것 같은데 그럴 뿐 아니라 이제 홈 펜스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 홈런 쪽에 펜스가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또 넥센에 홈런 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홈런도 많이 나오고 점수 많이 나와서 이런 좀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아마 홈런에서 승패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요. 롯데와 SK의 경기 3세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안승호 기자의 한 줄평 대로라면 부산 갈매기 롯데가 인천 상륙 작전을 무사히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기자, SK가 잇몸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고요. 이원만 기자, 트레이드 후폭풍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SK를 걱정하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가요, SK가 잇몸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치과 가는 선수가 많은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SK 네.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뭐 최정, 스캇, 뭐 타선의 중심 타선에 서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박진만 선수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부상을 이문 선수라든가 또 박기현 이런 선수들이 잘 이제 메꿔주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조인성 선수의 트레이드로 이 현장의 감독과 프런트의 갈등이 좀 밖으로 불거져 나왔는데 팀에 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대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야에서 어떤 수비라든가 공격력 부분에서 경기력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구는 확실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SK 이가 빨리 튼튼해져서요.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는 야구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삼성과 하나의 맞대결 예상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말도 삼성의 강세는 여전할 듯합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삼성에 올인해 주셨네요. 패배를 잊은 사자군단 여름 삼성이라면서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각각 공 4개씩을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하나는 승리를 모른다면서 삼성 승리에 무려 공 5개를 주셨습니다.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만 기자에게 한 말씀씩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제가 뭐 삼성은 패배를 잊었다고 했는데 네. 더 심하네요. 하나 김문영 감독 들으면 이제 버럭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인성 선수까지 가세했는데 네. 좀 더 뭐 공수에서 좀 탄탄해질 것 같은데 너무 하나 전력을 네. 좀 낮게 평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알긴 알 겁니다. 뭐 알지만 뭐 잘 안 되는 게 또 야구니까요. 네, 이원만 기자 불안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열린 프로야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축구 3세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예비 잔치쯤이라고 해도 될 만큼 친선전이라는 이름으로 빅매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요,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A매치 3경기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상대적으로 약체인 온두라스와 내일 경기를 펼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잉글랜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월드컵 D조에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등과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23명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 직후에 웨인 루니 선수가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웨인 루니 선수의 평가대로 잉글랜드 대표팀 가운데 공수의 균형, 신구 조화가 역대로 가장 잘 이루어진 대표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잉글랜드는 5일 열린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루니와 니키 램버트 선수가 나란히 골을 기록했는데요. 잉글랜드는 이날 경기에서 1.5분을 기용했는데 전반을 압도하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도중에 챔벌레인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챔벌레인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 영건을 대표하는 선수인데요. 무릎 부상을 당했고 또 이후에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또 잉글랜드가 온두라스전에서 베스트 멤버를 기용하면 충분히 경기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잉글랜드가 에콰도르전처럼 선수를 테스트하는 경우에 승부의 방향이 조금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D조입니다. 잉글랜드, 또 2조에 속해 있죠. 온두라스의 평가전. 어떤 예측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축구의 종과 자존심을 그대로 지켜준 예상편들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잉글랜드의 손을 들어줬고요. 잉글랜드의 국가대표팀 로고에 사자가 3마리가 있어 붙여진 애칭이죠. 3사자 군단에 대한 칭찬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브라질 월드컵 데뷔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화요일에 평가전이 있는데요. 가나와의 일전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컨디션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축구대표팀 미국 마이애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훈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일부 선수들이 고열하고 감기에 시달리면서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대표팀은 일정된 훈련을 취소하고 하루 휴식을 줬고요. 그 이후에 훈련 스케줄을 좀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나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홍명보 사단이 미국에서 얼마나 조직력을 끌어올렸는지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본선 첫 경기 러시아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도 러시아전까지 100%를 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서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하나 좀 지켜볼 부분이 이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선수 등 이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들. 이 튀니지 평가전에서 사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마이애미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감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팀이긴 하지만 축구 스타일은 약간 다릅니다. 개인기와 스피드가 좋은 건 비슷한데요.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유럽 축구 스타일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조별리그에서 만날 알제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벨기에에 좀 더 가까운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에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H에 속한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 팀이 이번 경기를 또 지켜보기 위해서 전력 분석팀을 또 파견한다고 그래요. 네. 네, 홍명보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 과정에서도 기자들한테 일부 훈련 내용을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이 전력 노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전에서도 100% 전력을 다 쏟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월드컵 데뷔입니다. 담금질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기다려지는데요. 3세판에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무승부가 유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말로 최용석 기자는 홍명보 사단은 아직 훈련 중이라면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의심하는 문구들 주셨습니다. 우충원 기자 가나, 브라질 편안하게 가나? 라는 말로 가나의 전력이 앞선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는 또 다른 평가전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포르투갈과 이번 월드컵을 TV로 지켜봐야 하는 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G조에 포르투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죽음의 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포르투갈이 독일, 가나, 미국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포르투갈 대표팀 최근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이고 또 이 세계 축구를 주름잡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인데요. 허벅지 부상이 있었던 호날두 선수가 대표팀 훈련 도중에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무릎에 건초염이 있다. 이게 일종의 염증인데 그래서 훈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출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번 평가전에서는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벤투 감독의 말처럼 호날두 선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선수다라는 말을 했는데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감독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이 항상 포르투갈을 고민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나니 등 다른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줬을 때 대표팀이 얼마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날두가 버티고 있는 포르투갈과 친선전으로 만족해야 하는 아일랜드와의 경기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네, 역시 포르투갈은 호날두에 의한 호날두를 위한 팀인 것 같습니다. 호날두의 발끝을 믿어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호날두의 건초염 극복될 수 있을까 등등 호날두의 걱정과 믿음에 대한 한 줄 평될 뿐인데요. 호날두의 의리의리한 실력 월드컵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브라질 월드컵에서 맞붙을 팀들이 전력이 낮을 거라는 의리의리한 기대와는 달리 알제리, 벨기에는 강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 팀들을 가볍게 이겼고요. 러시아만이 노르웨이에 비겼습니다. 이 까다로운 예측을 최용석 기자가 모두 맞춰 그나마 위안이 되는 지난주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야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롯데가 두산전에서 한 경기 최다 안타 29개의 기록을 세우며 안타 폭발을 즐겼습니다. 덕분에 지난주 야구 3세판은 쑥대밭이 되었네요. 기자들의 두산 대통합은 결국 무리수로 끝이 났습니다. 그 밖에 LG, SK, NC가 승수를 쌓았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 다른 네. 경기들은 뭐 이렇게 한 경기씩 맞췄는데 두산과 롯데전 솔직히 올킬이에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오해하실 것 같은데 3명 다 틀렸습니다. 네, 네. 롯데가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요. 가끔 두산이 이제 올 시즌 이런 경기를 하거든요. 제가 송일수 감독님이 한국말을 좀 알아들으신다면 좀 이런 경기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석 기자도 그 경기 보시면서 하실 말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롯데가 사실 그 전까지 방망이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팀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두산은 제일 터졌었거든요. 그 전까지. 두산이 못한 건가요? 네. 근데 의외로 그날 롯데 방망이가 정말 네. 빵 터졌어요. 네. 그리고 막 신기록도 세우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들 입장에서 좀 저는 난감한 경기가 팀 이름이 아니었을까. 바뀐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3세판 예상들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보죠.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대 아일랜드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전망이 적혀졌네요. 네, 국제빙상경기연맹 ISU가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에 대한 판정에 관한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요, 한마디로 논란거리로 보기 어렵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그런데 대한빙상연맹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과는 좀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제 3주죠. 21일 이내에 스포츠 그 중재재판소에다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커졌을 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영석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 선수들도 잘해야 되지만 이 행정가들도 국제 무대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각 판정에 대해 한 누리꾼은요, 김연아의 은메달이 소트니콥의 금메달보다 값지니까 상관없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메달 색깔보다 더 값진 건 김연아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 추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